옛날 아주 먼 옛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돈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잠든 돈을 깨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마법의 주문들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주문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해서 아무나 쉽게 외울 수가 없었죠. 주식, 펀드, ETF 같은 알쏭달쏭한 주문들 때문에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돈도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돈에 대한 지혜는 우리 삶에서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불리거나 관리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낯설고 어려운 용어의 장벽 앞에서 멈칫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인생의 지혜를 가득 품은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더욱 그러할 텐데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돈의 비밀들을 마치 할머니가 손자에게 다정하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의 잠든 돈을 깨우는 마법의 열쇠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여기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지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친구들과 찻집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기셨죠. 어느 날 친구들이 요즘 뜨고 있다는 내 펀드가 어쩌고 주식시장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을 신나게 주고받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셨다고 해요.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면 경제 뉴스에서는 더욱 복잡한 그래프들이 춤을 추고 금리 인상, 환율 변동, ETN 같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죠.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지혜 할머니는 홀로 앉아 오래된 통장을 펴놓고 깊은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막막함과 불안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거죠.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방학, 할머니 댁에 똑똑하고 활기찬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금세 알아차렸죠. 할머니는 손자에게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돈에 대한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재테크는 엄두도 못 내겠다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손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이는 저 가게가 아주 잘 되는 가게라고 상상해보세요. 손님이 끊이지 않고 물건도 아주 잘 팔리죠. 만약 할머니가 이 가게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가게가 돈을 많이 벌면 할머니도 함께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이랍니다. 가게의 작은 주인이 되는 것과 똑같죠. 할머니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하고 작은 깨달음의 탄성을 내뱉으셨습니다. 마치 머릿속을 맴돌던 안개가 걷히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손자의 눈빛에는 할머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반짝이는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지혜 할머니의 돈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할머니, 주식이 어떤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손자는 할머니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손자는 이번에는 여러 종류의 씨앗이 담긴 바구니와 텃밭 그림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고추를 심고 싶은데 텃밭은 없고 씨앗값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웃들과 함께 돈을 모아 큰 텃밭을 빌리고 거기에 여러 종류의 채소를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감자도 심는 거죠. 혼자서는 힘든 일을 여럿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텃밭을 관리하니?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일도 많지 않겠니? 할머니는 궁금한 듯 물으셨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답했죠. 바로 전문가가 대신 관리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문가에게 우리 대신 텃밭을 가장 잘 가꿀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수확물은 함께 투자한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거고요. 이게 바로 펀드랍니다. 일종의 공동 재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 전문가에게 맡겨서 대신 투자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방식인 거죠. 혼자서 어려운 주식을 일일이 고르지 않아도 되고 여러 종류의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치 여러 작물을 심어두니 혹시 한 작물이 잘 안 되어도 다른 작물이 보충해주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전문가가 잘 관리해주겠지만 때로는 생각만큼 수확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겠죠.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할머니는 손자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하, 공동 텃밭이라니 정말 이해하기 쉽구나. 그럼 그 ETF라는 건 또 무엇일까? 그것도 펀드랑 비슷한 건가? 할머니의 눈빛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손자는 이번에는 알록달록한 여러 과일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와 할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장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아 파는 종합 선물 세트 보셨죠? 사과, 배, 감, 귤이 한 바구니에 예쁘게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 바구니를 통째로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ETF라고 할 수 있어요. 손자는 신이 난 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펀드는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 종목을 선택하고 운용하지만 ETF는 특정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 주식이나 자산을 미리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예요. 마치 코스피 지수 같은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바구니도 있고 특정 산업의 회사들만 모아놓은 바구니도 있죠. 우리는 그 바구니 자체를 사고 파는 거랍니다. 이 바구니는 주식처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증권시장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펀드와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죠. 게다가 여러 종류의 자산이 한 바구니에 담겨 있으니 한두 가지가 좀 흔들려도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마치 과일 바구니에 있는 사과 하나가 조금 시들어도 다른 과일들이 싱싱하면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과 비슷하죠. 수수료도 펀드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니 시장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랍니다. 언제나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지혜 할머니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노트에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식, 펀드, ETF라는 단어들이 이제는 마치 옆집 이웃의 이름처럼 친숙하게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재테크 용어가 무서운 괴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지키고 불려줄 든든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용어들이 마치 새로운 언어처럼 친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손자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손자 덕분에 할머니가 이제 돈에 대한 지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구나. 이 어려운 말들이 사실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였다니 정말 신기하네. 그날 이후 지혜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의 경제면을 꼼꼼히 읽어보고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재테크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통장과 씨름하며 한숨 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작은 수첩에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끄적이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죠. 이제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지혜 할머니는 더 이상 돈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막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지혜가 할머니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셈이죠. 네, 맞습니다. 손자와의 대화 이후 지혜 할머니의 세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흑백 사진 같던 일상에 다채로운 색깔이 입혀진 듯했죠. 매일 아침 습관처럼 펼치던 신문의 경제면은 더 이상 외계어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보물 지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주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된 듯한 상상을 했고, 펀드는 여러 이웃과 함께 가꾸는 넉넉한 공동 텃밭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ETF는 여러 종류의 맛있는 과일이 골고루 담긴 보기만 해도 흐뭇한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 생각하게 되셨죠. 이 모든 개념들이 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답니다. 더 이상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지던 재테크 용어들은 할머니에게 괴물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손자의 눈높이 설명 덕분에 복잡하게만 보이던 금융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 주변의 친근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척척 스마트폰으로 최신 투자 동향을 검색하고 관심 있는 기업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었죠. 작은 수첩에는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월별 지출 목표, 노후 자금 마련 계획, 심지어는 손주 용돈을 위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할머니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활기차게 채워져 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지혜 할머니는 마침내 재테크 용어라는 거대한 산을 가뿐히 넘어선 것이죠. 더 이상 돈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막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경제 이야기에 당당히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했죠. 이처럼 돈에 대한 지혜는 할머니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혜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단 할머니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돈에 대한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법의 열쇠와도 같지 않을까요? 복잡해 보이는 금융의 세계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지식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 마법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더욱 빛나고 안정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옛날에 지혜 할머니가 돈의 지혜를 찾아 행복한 노년을 보냈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